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남국 방지법 급물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가상화폐, 그 코인이요. 이제 재산으로 신고를 하게 하자 이런 거죠? 네, 이 법이 계속 나왔었어요. 20대 국회 때도 계류가 되다 폐기됐었고 예. 21대 국회에서도 나왔는데 계속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김남국 코인 논란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예. 여야의 이견이 없어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레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그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날 예. 최종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계속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릴 거고 일단 그 이번에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거는 두 개. 어제 각각 소위랑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랑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예.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그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하잖아요. 예. 지금은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 골동품, 회원권 이런 것들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코인도 여기 신고하게 하자. 그동안 사각지대였으니까. 단 1원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법안 발의는 사실은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여야에서 합의한 거는 1원이라도 있으면 다 이제 매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했어요. 이것도 코인을 그 재산으로 등록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다가 등록하게 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거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신고는 이제 아마 선관위에다 하는 걸 텐데 예. 이거는 국회 윤리,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심사하는 내부 기구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자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을 여기도 신고하고 저기도 신고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해 충돌을 심사하게 되는데 네. 그 코인도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예. 특례 조항을 넣습니다. 뭐예요? 21대 현역 의원들도 코인 보유를 신고하게 했어요. 그것도 지금뿐만 아니라 임기 시작 때부터 소급해서? 네. 시작 때부터 5월 말까지 변동 내역까지 다 해서 등록하도록 했고 그럼 전수조사 하자 말자 막 얘기 나왔던 거 결국 전수조사 하는 셈이네요. 사실상 전수조사가 이제 법제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율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소급이라고 볼 수 있으니 위헌 소지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하겠냐. 그래서 이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코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잖아요. 그동안 팔아버리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그러니까 샀다가 판 사람들까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아직 조금 뭐 이제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재산 신고도 사실은 만약에 독립생계 유지되고 있는 가족한테 빼놓고 있으면 고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방식으로 USB에 담아 놓는다거나 예. 해외 거래소에 잠깐 빼놓는다거나 예. 그런 것까지 지금 방지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적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검찰 수사, 김남국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고 법적인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지스라는 곳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클레이 수압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예. 김남국 의원이 여기 자주 이용을 했었고 또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까지 했다라는 게 우리 지지난주에 계속 인터뷰하면서 나왔었잖아요. 예. 그 업체를 압수수색을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정치자금 세탁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일단은 뭐 지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말했지만 전수조사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내역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청문회, P2E 관련 게임 업체 로비 청문회, 누가 로비를 받았냐 이거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게임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게 좀 실효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거는 김남국 사태 물타기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뭐 민주당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청문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청문회를 뭐 당장 내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어 달 걸리잖아요. 이거 하려면은. 그러니까 뭐 그럴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수사는 검찰 수사는 이제 돈 거래 내역 뭐 이런 거 빼놓고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그 방금 얘기했던 게임 업체 위메이드를 비롯한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를 비롯한 업체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로 돈을 받았거나 사전 정보를 받았느냐 한 축. 진짜 로비 예. 받은 거 있나? 요게 이제 한 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36억 어치를 팔아가지고 네. 클레이페이라는 그거를 21억 원어치만 받아가지고 15억 원어치를 지금 손해를 봤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도대체 이런 거래를 왜 했냐? 그러니까 그게 예. 코인하고 코인을 교환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어제 이제 압수수색했던 그런 무슨 스왑에서 예.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스라는 데는 회사 이름이고요. 예. 클레이 스왑은 그거 서비스라서 이게 일종의 이 코인 저 코인을 여기서 교환해주고 수수료 받는 요건데 이거를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위믹스하고 클레이페이라는 토큰을 바꿨는데 교환했다. 36억, 21억 원, 15억 원어치나 손해 보면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A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B 코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가 손해 보면서 B 코인으로 바꿀 때는 그 B 코인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B 코인 즉 플레이페이는 몇 달 후에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잡코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됐는데 하나는 이거를 떡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순식간에 뛸 거를 정보를 알았던지 아니면은 지금 하태경 의원 등등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거래를 하고 이 업체로부터 오지스나 이런 업체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적 수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돈봉투 수사 급물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어제 윤관석 의원도 소환 조사를 했죠. 네, 지난주에 이성만 의원에 이어서 어제 윤관석 의원도 소환을 했어요. 네. 윤관석 의원이 이제 핵심 관련자라고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이성만 의원은 이제 첫 의원 조사여서 잠깐 화제였었는데 본류는 윤관석 의원 쪽이에요. 송영길 대표 쪽으로 향하는 이제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이정근 녹취 이것만 봐도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본부장들한테 돈을 전달하는 정도 역할이었는데 그 윤관석 의원은 국회의원 10명한테 10여 명한테 그것도 6천만 원을 뿌렸다라는 얘기가 그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검찰 조사할 때 그 돈 나는 잘 모른다. 윤관석이 알 거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송영길, 윤관석은 공모관계라는 점을 압수수색 영장에다 담았었다라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만큼 윤관석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를 이런 보도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조만간 올 거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전 포인트가 체포동의안 여부가 될 텐데 그렇죠. 일단은 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잖아요. 목요일 주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목요일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까가 지금 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오늘 영장을 치더라도 뭐 법원 갔다가 법무부 왔다가 이렇게 좀 국회까지 오는 데까지 절차가 좀 걸리거든요. 예, 한 사흘 정도는 보통.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목요일 날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절차가 사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관례지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못할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기류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어제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면 민주당은 이번엔 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렇죠. 당의 기류가 궁금해요. 그 민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가 중요할 텐데 엇갈리더라고요. 역시 그 친명계 의원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온 게 있느냐 녹취 말고는 없을 거다. 뭐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시간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6하 원칙이 딱 나와야 되는데 5하 원칙도 안 나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검찰 수사를 좀
그 깎아내리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 쪽 움직임이 친명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명계는요? 반면 그러니까 이게 친명 비명 딱 나눠지진 않는데 제가 취재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비명 쪽에서는 부결시키기가 부담될 거다. 앞으로 이런 수사들 건건이 계속 들어올 텐데 계속 뭐 부패 정당 뭐 도망다니는 범죄자 프레임에 계속 갇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저 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프레임 만들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 체포동의안으로 프레임을 만들 거다. 부결 프레임 만들 거다. 네, 그걸로 부딪힐 거라는 전망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에선 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일단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지금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다 탈당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뭐 체포동의안을 부결안에 뭐 가결안에 논의하는 것도 이상해요. 탈당한 사람들한테 왜 그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개인의 생각이겠죠. 이거 뭐 당론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이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안을 놓고 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수사 기류를 쭉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김광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송영길, 윤관석 공모 혐의로 검찰은 강하게 보고 있고 지금 수사를 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제 KBS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민주당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지역 본부장들을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캠프 소속의 유모, 박모 지역 본부장들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는데 이제 진술이 나온 게 이정근 전 산무부총장이 이제 빵값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돌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지역 본부장 예. 10명.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지금 조사를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하니까 지금 의원들 빼놓고 지역 원회부터 지금 그러네요. 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는 강래구하고 이정근 대제조사로 돈봉투 의원을 특정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외 위원장들, 그러니까 원외 본부장들은 10명 정도가 이미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거고 현역 의원들도 누가 돈봉투 받았는지를 이미 특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들 한 명씩 소환 조사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MBC가 보도한 거는 전당대회 열흘쯤에 송영길의 후원자를 자처한 사람이 송영길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이 뿌려졌다라는 것들을 지금 검찰이 확인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건 또 MBC 단독이죠. 예, 이거는 MBC 예. 단독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봉투가 그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거든요. 예. 그래서 다 지도부가 봉하마을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거는 비명과 친명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냐면 그 최고위 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선언 이런 걸 주문했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친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가 어떤 쇄신의 첫걸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움직임, 상반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당 원외 지역위원장 57명을 만나가지고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좀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을 좀 더 많이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로 간다라면 이거를 놓고 이제 이게 쇄신 방향이냐 지금 당이 직면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냐 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또 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는 저 2부에도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그 흐름은 인터뷰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고 마지막 이슈 가죠. 전세 사기 특별법도 급물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 여야가 합의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내용이요. 대체로 보면 그 정부 여당이 했던 안을 야당이 수용한 모습이에요. 예전에 예. 원희룡 장관이 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랑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러겠죠. 포인트를 좀 대부분 수용이 됐고 일부는 좀 절충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 그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우선 매수 청구권을 주는 거 네. 그리고 LH가 공공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하는 거 요게 기존 내용이 담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그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 그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들한테 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있거든요. 근데 요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지금 어제 합의한 게 5억 원까지 늘려줬고요. 그러니까 좀 대상을 확대해줬고요.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제외된 사람들도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가 보증금에 해당하는 걸.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한 그 집에 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당장 보증금이 없으니 이걸 일단 좀 주십시오라는 게 피해자들 요구였는데 다른 데가 살 수 있게 그걸 해주기로 한 거군요. 네, 일단 다 받아주지는 그러니까 예전 그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먼저 구제해주고 나중에 회수해라 이런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다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최우선 변제금이 인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5,5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10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원한 거는 일단은 선구제해주고 후 사기친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달라 그런 건데 이거는 결국 빚 더하기 빚, B2 되는 거 아니야? 빚 플러스 빚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은 통과됐지만은 지금 더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